네,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어제죠 구속 기소된 게 조모 씨.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네. 일명 그 성폭법상의 네.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영상 속의 남성인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검찰은 이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네.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은 지난달 31일에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그 영상 속의 조 씨에 대해서 네. 행위의 위험이 크고 도망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뭐 발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 더 있었나요? 도주 우려 말고? 네,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네.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종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 네.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혐의를 이제 유죄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주거침입 혐의 등을 놓고 여러 정황 등을 따져본 뒤에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네.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주거 침입 강간 미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거 침입이랑 강간 미수가 각각 별건인가요? 아니면 하나로 이어지는 뭐 혐의인가요? 네, 그 당초에 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 씨를 체포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을 해서 네. 검찰에 송치한 사안인데요. 네. 조 씨는 이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혐의를 주고 부인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검찰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해서 폐쇄된 공간으로 침입하려 한 그런 네. 점들을 봤을 때 계획성이 있다, 고의성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네. 빈집으로 착각하거나 집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다르다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을 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뭐 검찰은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정작 이제 재판에 가면은 주요 쟁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쟁점이 이제 강간 미수 혐의에 있어서는 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고의가 네. 입증되어야 되는데요.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CCTV 등의 이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부정을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의가 없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네. 보여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네. 피해 여성을 은밀히 뒤따라가는 등 매우 계획적이었고 특히나 2012년도에는 술에 네.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서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의 이제 성향이나 이번의 정황을 종합해 봤을 네. 때 강간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네. 조 씨가 이제 닫히는 문을 잡으려고 했고 문이 닫힌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기 때문에 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결국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 실행을 포기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판결을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제 성범죄를 목적으로 문을 열어서 침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는 하지만 네. 그런 이제 추측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네. 판단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네. 18세 처녀가 혼자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한 것은 명백한 것이므로 네. 이 방실 침입의 목적에 관해서 합리적인 변명이 없는 경우에는 네. 가는 목적으로 침입하려고 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뭐 기억에 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해명이 없다면 유죄 네.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게 뭐 혼자 사는 여성 가구가 뭐 이런 이번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닐 텐데 뭔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경찰청의 통계를 네. 보게 되면요.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폭력은 총 305건에 이릅니다. 네. 이 가운데서 주거침입 강간은 총 105건으로 전체 그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전체 성범죄 가운데서 강간 사건의 비율이 약 21%인 것을 감안하면은 네. 다른 유형에 비해서 주거침입 그 성범죄 피해가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이제 여성들의 공포가 결코 이제 과장된 것은 아닐 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과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네. 주거침입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는데 이제 요구됐던 피의자의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성년이나 이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 신체를 살짝 누리기만 해도 뭐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한 기준으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신림동 사건은 그 자체로 이제 일종의 스토킹 사건으로도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을 쫓아가서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여성단체에서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